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벌써 두 아이들이 대학생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둔 녀석들도 있다 보니 저희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무료한 주말을 보내게다가 아내와 보게 된 캠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저희도 캠핑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둔 오래된 텐트와 코펠들을 챙기고 아이스박스에 먹을 것들을 챙겨서 무작정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캠핑을 해봐야 계속할지 말지도 알 것 같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떠난 캠핑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용품들은 빌려주기도 하고 게다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캠핑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여자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동갑이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용품들이 있다며 선물로 준 것도 많았고 필요한 용품들을 살 때도 중고로 사도 되는 것과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말이면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네를 따라서 설산 노지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오는 산에서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다 보니 캠핑 가방을 메고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무겁고 정말 힘도 들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등산을 한 후에 텐트까지 2개 치고 나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가면 가볍게 한 잔씩 하는데 그날따라 설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상쾌한 기분이 들고 이런저런 어릴 때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아내들은 취기가 오른다며 비틀거리면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고 저희 남편들 보고는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한껏 흥이 올라 있었고 컵라면과 오이에 소주와 맥주 등 가져온 모든 술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눈 맞으며 등산도 하고 술도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데 똑같은 텐트가 2개가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저희 부부 텐트인지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품을 사다 보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깊은 밤에 산속이다 보니 정말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 텐트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들어가니 이제 왔냐며 추워서 혼났다면서 저에게 안겨오는데 정말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꾹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겨있던 아내가 여보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안아줘서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술들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님을 직감하였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깜깜한 깊은 산중에 불빛도 하나 없는 텐트 아니다 보니 친구 아내는 제가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의 친구 아내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와 친구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이 약하고 취하면서 잠을 자는 스타일들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뜨거운 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를 불려서 텐트가 바뀌었다며 각자의 텐트로 제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느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캠핑을 하고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는 텐트에서 너무 좋았다면서 저를 다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텐트에서 친구와 아내 사이에 별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고였고 실수라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였는데 대화는 이상하게 흘려갔습니다. 각자의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던 여자들이 술이 몇 잔이 들어가니 진짜 자기 남편인지 알았겠냐면서 하루 이틀 한 이불 덮고 살았냐면서 당연히 아닌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텐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나왔고 다들 만족을 했었는지 그러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끝난 후 다음번 캠핑부터 할 것 없이 오늘부터 그러자면서 저는 친구 아내와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구는 제 집에서 아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하고는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임신이라는 사고만 터지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야 친구 아내가 불임이라서 걱정은 없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가능하기에 다소 걱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마음까지 주는 바람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파트너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줄 몰랐는데 그날 텐트에서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아졌고 부부의 사랑 나누기도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2살, 혼자 된 지 5년이 넘은 평범한 남자, 현우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 녀석들과는 결혼하고도 변함없이 끈끈하게 지냈죠. 집들도 차로 10분 거리 안팎에 다닥다닥 붙어 살았으니 퇴근 후에 불쑥 찾아가 맥주 한잔하거나 아이들 손잡고 주말 나들이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내들끼리도 서로 언니 동생하며 격없이 지내 절친이 되었고 저희 남자들 없이도 따로 모여 수다 떨거나 여행을 갈 정도였죠. 물론 제가 이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겪기 전까지는 모두에게 완벽한 그림이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모두 40곡에 접어들고 아이들도 제법 컸을 무렵 친구 진호 녀석네 부부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돌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집에 소홀해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늦은 귀가, 주말에도 일 생각뿐인 모습. 아내 지영씨는 처음엔 이해해주려 노력했지만 길어지는 방치와 외로움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걱정하며 괜찮냐고 물어도 진호는 그저 일이 좀 바빠라거나 피곤해서 그래라며 속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영씨 역시 친구들 앞에선 애써 밝은 척했지만 가끔 그늘진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지영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외도 같은 자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진호의 무관심과 깊어진 소통 부재가 십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현실적인 이별이었죠. 친구 부부의 파경 소식은 저희 모두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답니다. 진호와 지영씨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모든 게 정리될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영 씨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연락이 왔는데 이혼이 확정된 후부터는 그냥 힘들다는 이야기, 외롭다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통화가 잦아졌어요. 저 역시 이혼 5년 차이니 혼자 된 사람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혼 선배로서, 그리고 예전부터 편했던 오빠로서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야근에 시달리다 지쳐 집에 돌아와 막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발신자는 지영 씨였습니다.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너무 늦었는데. 지영 씨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괜찮아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냥, 오빠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요. 목소리?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면 진호 문제라도 있었어요?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서, 진짜, 갈 데가 없는데.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이렇게까지 무너진 목소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어디야? 집이야? 아니요. 그냥 동네 공원 근처예요.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이 밤에 혼자. 위험하게 왜 그래? 일단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요. 어디라고 말해봐요.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친구의 전 아내라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지만 그보다 깊게 파고드는 그녀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참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차를 몰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지영 씨는 어두컴컴한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죠. 분명 울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술 기운으로 엉망이었어요. 술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현우 오빠. 그녀가 힘없이 일어나더니 나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친구의 전 아내와 이렇게 가까이 닿는다는 사실이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절박함에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무슨 일이야 대체? 오늘 진호 씨랑 아이 만나게 해줬는데 애 앞에서 또 그 사람은 말도 마세요. 진짜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살았을까? 후회만 되고 애한테는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다 막막해서요. 그녀는 내 품에서 한참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니 조금 진정되었는지 그녀가 내 품에서 벗어났어요. 미안해요, 오빠. 갑자기 이렇게. 진짜. 갈 데가 오빠 집 밖에 생각 안 나서. 괜찮아요. 일단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요. 이 밤에 밖은 위험하잖아. 결국 저는 지영 씨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자 지영 씨는 휘청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지쳐 보였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 마시고 그녀에게도 건넸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물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못하고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물이라도 좀 마셔요. 그리고 무슨 일 있었는지 좀 편하게 얘기해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마주 앉으니 아까 공원에서보다는 어색함이 덜했지만 여전히 친구의 전 아내와 단둘이 새벽에 집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어요. 오빠, 미안해요.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그녀는 다시 울먹였습니다. 괜찮다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야지. 진호랑 아이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진호 씨는 책임감도 없이 자꾸 아이 핑계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고, 재산 나누는 것도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술기운 속에서도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혼자라는 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처절한 외로움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5년간 외로움과 싸워왔기에 그녀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나도 처음 몇 년은 그랬어요. 진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져요. 익숙해진다고 해야 하나.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영영 혼자가 될까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지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은 차분해져 있었어요. 오빠는 혼자 지낸 지 5년이나 됐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냈어요?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게 외로움을 극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을 뿐이었죠. 나도 딱히 방법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흐른 거지.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아주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저는 친구들 만나도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 괜히 위축되고 나 혼자만 다른 세계 사람 같고 그래요. 이런 힘든 얘기 솔직히 편하게 할 데가 없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동안 진호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지영 씨도 함께였죠. 이제 그 모임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배제될 게 분명했어요. 혼자 남겨진 그녀의 세상은 얼마나 좁아졌을까요? 갑자기 지영 씨가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내 편이죠? 진호 씨 편 아니고. 물론이지. 내 편이야.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 우리 그래도 오래 봤잖아. 진짜요? 정말 그래 줄 수 있어요. 그녀 얼굴에 희미한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하지.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래. 우리 원래부터 잘 맞았잖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사실 지영 씨와 저는 진호와 함께 있을 때보다 둘이서 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습니다. 주량도 비슷해서 가끔은 진호보다 지영 씨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그녀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단단한 느낌이었죠. 오빠, 우리 여기서 맥주 한 잔만 더 해요.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너무 늦었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간절함, 그리고 친구의 전 아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빠랑 같이 있으면 좀 안심이 돼요.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뜬금없는 제안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친구의 전 아내를 재워준다니. 이건 분명 선을 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 마땅치 않으면 그러던가. 저는 결국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지영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마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하게 맥주 2캔과 마른 안주를 꺼내 테이블에 차렸죠. 지영 씨는 맥주 캔을 따서 벌컥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어?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도 마세요. 오빠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사는 게 진짜 전쟁 같아요.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 그래요. 불쌍하게 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진호 씨는 책임감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와서 아빠 행세나 하려고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랑 저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녀의 이야기는 진호에 대한 원망, 이혼 후 겪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아이 문제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맥주 캔이 하나둘 비워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꺼내 들었죠. 술 기운이 오르자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솔직해졌습니다. 오빠는 다시 만나는 사람 없어요? 오빠 정도면 괜찮은 여자들 많을 텐데. 그녀가 술잔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딱히 인연이 없었지 뭐. 그리고 한번 다녀오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거든요. 어떤데요? 재혼하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건 아닌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서요. 그랬죠. 진짜요? 난 진짜 너무 외로운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오빠는 안 외로워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혼 5년 차, 외로움은 이제 공기처럼 익숙해진 감정이었으니까요. 외롭기도 하지. 사람인데 왜 안 외롭겠어.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혼자서 잘 지내게 되는 거. 그렇게 익숙해져서 영영 혼자 남을까봐. 갑자기 지영 씨가 소주잔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술기운에 약간 풀린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솔직히 나 오빠 오래전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영 씨도 좋은 사람이지.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혹시 나처럼 이혼한 여자, 애 있는 여자,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전 아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다니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죠. 진호, 친구들, 아이,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 이혼했든 안 했든, 애가 있든 없든, 그런 거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마음이 맞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오빠는 나 괜찮아요? 그녀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뜨거웠죠.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 우리 둘 다 술도 마셨고 지금 이 상황이 좀 복잡하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복잡해요? 나는 안 복잡한데 그냥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요.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오빠한테 기대고 싶어요. 오빠도 나처럼 외롭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술을 마시며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친구의 전 아내라는 껄끄러운 관계는 술기운과 깊어지는 대화 속에 점차 희미해졌죠. 소주 3병을 비웠을까요? 지영 씨는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는 모습은 낮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여전히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어요. 그녀를 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친구에 대한 미안함, 그녀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어쩌면 이끌림. 다음 날 아침, 지영 씨는 숙취에 힘들어하면서도 부엌에서 짬뽕라면 끓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해장하자며 끓여온 라면을 함께 먹으며 어젯밤의 일은 애써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색함 속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까지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저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우리는 어젯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마시고 힘들어서 실례했어요, 오빠. 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했어요. 진짜 고마웠어요. 어젯밤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 우리 어제 했던 얘기들 마음에 담아둬도 괜찮을까?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술 취한 눈빛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뭔가 망설이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어떤 얘기요? 그냥 외롭다는 얘기, 나한테 기대고 싶다는 얘기, 그런 거. 저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사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거든. 지영 씨도 그런 마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랬거든요. 지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속삭였죠. 오빠, 우리 친구할까요? 비밀 친구.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혼자 지낸 5년의 시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그녀에게서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전환에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외로움은 때로 이성을 마비시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 친구라는 아슬아슬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서로에게 연락했죠.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메시지로. 술 생각나서 만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진호에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나눴어요. 이혼의 상처, 아이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욕망까지.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기운과 깊어지는 대화, 그리고 밤늦은 시간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거리도 좁혔죠. 그녀의 연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함에 이끌렸고 저의 익숙한 외로움을 알아봐주는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은 연인이 되어갔어요. 밤늦게 그녀가 우리 집에 오는 날도 많아졌고 아침 해를 함께 맞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친구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우리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채우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재혼이라는 먼 이야기도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어요. 그녀와 함께라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죠. 어느 날 지영 씨가 저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오빠, 진호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현실의 벽이
갑자기 눈앞에 거대하게 나타난 기분이었거든요. 친구인 진호와 제가 사랑하게 된 그의 전 아내 지영씨. 저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답니다. 다시 만나자고 해요. 지영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친정에도 찾아왔대요. 부모님께 무릎 꿇고 빌면서 그동안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전부 다 저한테 주겠다고, 바람 피운 거 후회하고 애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 합치자고.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무래도 애 때문에 다시 합치는 게 좋겠다고 하시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한테 아빠를 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랬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그 단어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결정은 단호했죠. 그리고 그녀가 제 면전에 쏟아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오빠,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요. 없었던 일이라니. 1년 가까이 세상 모르고 서로에게 기대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쉽게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저를 향해 있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영 씨와 저는 없었던 일이 되었고, 그날이 마지막으로 그녀 얼굴을 본 날이었습니다.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죠. 1년 동안 우리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사랑했는데, 친구의 전 아내라는 금기된 관계 때문에 수도 없이 망설이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들킬까 조마조마해하면서도 솔직히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재혼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녀를 만나고서는 처음으로 가족을 다시 꾸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선택했죠. 아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앞에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아직 이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습관처럼 그녀에게 긴 카톡을 보내보지만 읽기만 할 뿐 답장은 없네요. 그만해야 하는 걸 그 누구보다 너무 잘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만 들여다보죠. 가슴이 미어져 밥도 물도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채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요. 눈을 감으면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편처럼 떠오릅니다. 웃고 떠들던 밤, 서로에게 기대 잠들었던 새벽, 진심을 털어놓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마치 첫사랑과 이별한 것처럼, 20살 어린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잃은 것처럼 너무나 아프고 시립니다. 40대 중반에 겪는 이 뒤늦은 열병이 감당이 되지 않네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혼자가 된 세상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둬야 할 이 상처를 안고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답니다. 그렇게 지영 씨와 저는 없었던 일이 되었고 그날이 마지막으로 그녀 얼굴을 본 날이었습니다.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죠. 1년 동안 우리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사랑했는데 친구의 전 아내라는 금기된 관계 때문에 수도 없이 망설이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들킬까 조마조마해하면서도 솔직히 운명인 줄 알았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녀를 만나고서는 처음으로 가족을 다시 꾸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선택했죠. 아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앞에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아직 이별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습관처럼 그녀에게 긴 카톡을 보내보지만 읽기만 할 뿐 답장은 없더군요. 그만해야 하는 걸 그 누구보다 너무 잘 알았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어요. 가슴이 미어져 밥도 물도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채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요. 눈을 감으면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웃고 떠들던 밤, 서로에게 기대 잠들었던 새벽, 진심을 털어놓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저를 괴롭혔어요. 마치 첫사랑과 이별한 것처럼 20살 어린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잃은 것처럼 너무나 아프고 시렸습니다. 40대 중반에 겪는 이 뒤늦은 열병이 감당이 되지 않았죠.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혼자가 된 세상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둬야 할 이 상처를 안고 저는 다시 혼자 남겨졌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친구들을 만나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지영 씨 생각은 억지로 가슴 깊은 곳에 밀어넣었죠. 어차피 끝난 관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진호 녀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결합 후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회사 여직원과 시시덕거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토록 후회하고 빌어서 겨우 다시 합쳤는데 설마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고 결국 친구 한 명이 회식 자리에서 진호의 수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씁쓸한 생각과 함께 지영 씨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 액정에 지영 씨의 이름이 떴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이 미끄러졌죠. 오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영 씨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영 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오빠, 나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다시금 눈물기가 서렸습니다. 어디에요? 집에 아니야. 아니,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애는 친정에 맡기고. 무슨 일인데? 혹시 진호 때문에 그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진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진호 녀석이 또 일을 저질렀고 지영 씨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겁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지난번 그 공원이야? 아니요. 그냥 오빠 집 근처예요. 혹시 오빠 집에 잠깐만 있어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의 시간과 상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요. 얼른 와요. 집 문 열어 놓을게. 조심해서 와요. 한 2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술에 취해 있진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마스크로 가렸지만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오빠. 그녀는 힘없이 나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들어와요. 추웠겠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원망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다시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또 이렇게 배 끼쳐서. 그녀는 흐느낌 사이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와도 돼. 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대사처럼요. 진호 씨가 또 그랬어요. 이번엔 진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녀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 지영 씨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절망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죠. 그날 밤, 지영 씨는 다시 우리 집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같은 존재. 그녀가 필요할 때만 받아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지난 1년 동안의 깊은 관계와 사랑은 그녀에게는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없었던 일이 되었고, 이제는 또 다른 없었던 일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진호에게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불안정한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잠시 머물다 갈 때마다 이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불안감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할 때만 받아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랬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녀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불확실함과 상처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문득문득 찾아올 그녀의 작은 그림자라도 기다리고 있답니다.